수익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승산을 알고 향상시켜라. 뭐 당연하죠. 승산. 어? 이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추세 추정에서는 이게 잔잔잔 팔리는 게 많을 거예요. 잔잔잔 손절을 당하는 게 되게 많을 거야. 내가 처음에 진입하는 시점을 잘못 판단하면 손절, 잘못 판단하면 손절, 잘못 판단하면 손절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요? 이렇게 한번 큰 추세가 왔을 때 내가 딱 진입 시점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가 뽕 떨어져, 이렇게 갔다가 뽕 떨어져. 그럼 이게 다 한 번씩 손절치 당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 진짜가 여기 왔을 때 진입을 했는데, 이때는 이게 약간의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냥 막 올라가지 않죠? 이때 약간의 조정이 온 거를 안 팔고 버티는, 이런, 어떻게 버틸 거냐, 이런 거, 이게 안 팔고 버티면서 이게 쭉 큰 장기 추세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 이런 말을 해요. 수익을 늘린다는 것은 뭐 손절매, 스탑로스 단계가 오기 전까지 매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이다. 다른 말로 여기 실전으로 가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손절매 스탑로스가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가 최대 가격이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이었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버틸 거냐, 예를 들면 10% 9,000원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 10%는 내가 버티겠다라는 얘기죠. 조정 10%는. 그럼 이제 이거를 몇 퍼센트로 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내가 10,000원까지 올라갔다가 9,000원까지 안 내려고 9,500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하필이면 이게 8,90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9,000원에 손절하기로 했으니까 8,000, 9,000원에 팔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만약에 8,500원에 샀어. 근데 9,000원에 팔려요. 그러면 5% 먹고, 대충 5% 정도 먹고 이 트레이딩, 이 거래는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결국에 알고 봤더니 8,900원까지 떨어졌다가 계속 올라가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이게 스탑 로스, 손절매 퍼센트를 몇 프로로 잡는자가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이런 큰 장기 추세가 있어요. 큰 장기 추세가 있습니다. 2년, 1년, 2년 정도의 장기 추세고, 약 2만, 뭐, 한 5천원 정도에서 5만 7천원? 뭐, 이 정도까지 한 1년에 2년에 걸쳐서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치 투자자들은 뭐, 조금 심플합니다. 가치 투자자들은,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봤더니, 이때쯤 계산을 해봤더니, 왜 25,000원이지? 내가 생각한 가치는 뭐 재무제표도 보고 산업도 보고 뭘 봤더니 55,000원 정도야. 25,000원은 너무 싸네. 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요? 진입을 합니다. 이때 25,000원에 사요. 살고 이제 버티는 거죠. 55,000원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짠짠짠짠짠 해서 버티고, 이렇게 갑자기 단기 급락이 왔을 때 가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더 사죠. 오, 웬일? 갑자기 떨어졌네. 이 갑자기 떨어진 이유를 판단을 하고, 약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뭐 경제 상황의 영향이라던가 이런 거면 더 사죠. 더 사고 더 사고 더 사고 더 샀다가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뭐 한 55,000원 요쯤 왔을 때 드디어 내가 생각한 가치에 도달했다 라면 이때 팔아서 2배 이상의 수익을 먹죠. 가치 투자자들을 가져야 될 건 뭐죠? 인내심이죠. 인내심.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인내심이죠. 인내심. 근데 이 큰 추세를 추세 추종으로 먹기는 사실 또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예를 들면 5%의 손절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5%의 손절 라인을 있고, 최초 진입 가격의 5%의 손절 라인을 가지고 있고, 손절 라인은 5%입니다. 그리고 스탑로스, 최대 맥시멈 올라간 가격보다 약 한 10% 정도 떨어지면
10% 정도 떨어지면 내가 이제 그 청산 스탑로스는 이 정도로 정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가치 투자자들은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거죠. 갑자기 이렇게 해서 탁 올라가요. 얘 추세가 보이기 시작한다 해서 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추세가 이 진짜 추세인 것 같아요. 진입을 해. 28,600원에 예를 들어 진입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떨어지는데 이게 떨어지네. 그래서 손절 라인을 내가 5% 하필이면 5%로 정해놨는데 5%까지 손절 라인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 팔아버립니다. 팔아. 가슴 아프죠? 팝니다. 그러다가 근데 왠지 이게 진짜 이건 여긴 추세가 올 것 같아. 한번 계속 보고 있었더니 다시 올라갑니다. 야 이거 진짜인 것 같아. 이 진짜 추세가 온 것 같아 하고 이때 또 진입합니다. 비슷한 가격에 28,600원. 근데 한 3일 만에 또 떨어집니다. 그럼 또 팔아요. 또 팔아. 또 팝니다. 벌써 마이너스 5% 두 번 손해를 봤죠? 이러면 벌써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러면 벌써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하필이면 이게 만약에 운이 더 나빠서 이거는 지금 두 번 만에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또 올라갔을 때 추세가 진짜로 또 보인다고 생각해서 또 샀더니 하필이면 또 떨어져. 손절 라인까지 또 떨어지고 심지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사람인지라 마음이 무너지면 여기 손절을 못 쳐. 손절을 못 치고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는 거죠. 흘러내립니다. 이런 경우는 최악의 케이스예요. 이런 경우는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 최악의 케이스고 저도 예전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추세 추종 트레이딩 전략을 좀 써가지고 해봤는데 제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손절이 안 돼요. 손절을 초보자들은 더 안 되고요. 저도 그때 처음 시작했을 때는 초보자였으니까 손절이 안 돼서 다 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 자 이건 잘 지켰어. 두 번째까지는 잘 지켰고 세 번째 진입은 성공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진입을 성공했어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략을 스탑로스 전략이라 해가지고 최대 가격에 10% 정도 오면 청산을 하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을 세워놨어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때 다시 진입을 해서 좋습니다. 이때 뭐 대충 2만 뭐 한 9,000원이라고 하죠. 29,000원에 진입을 해서 이제는 올라갑니다. 좋아. 이제는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서 33,800원까지 올라가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팔아야 되잖아. 근데 내가 이 팔아야 되는 거를 이때 그냥 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더 올라갈지도 모르잖아요. 더 올라갈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큰 추세 추종의 큰 가르침이 뭡니까? 수익을 늘려라잖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팔 수는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고 있는데 팔 수는 없고 언제 팔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팔 수 있어요.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하고 그 추세가 꺾였다고 생각한 걸 나는 맥시멈 가격보다 10% 떨어졌을 때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내 전략에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짠짠짠짠짠 떨어져서 언제 팔아요? 이때 마이너스 10%가 되면 좋은데 이건 운이 나빴네. 개파락이 오면서 갑자기 13%까지 떨어졌어요. 13%까지 떨어져가지고 나 스탑로스 10%였는데 13%네? 이때 팔리죠. 이 언저리에서 팔립니다. 그러면 나는 29,000원에 진입했는데 결국에 어떻게 팔아요? 29,100원 이 정도에 팔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률이 어느 정도예요? 0.5%. 여기서 29,000원에서 33,000원까지 약 한 10 몇 프로의 수익을 보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0.5% 이득을 보고 팔리는 겁니다. 0.5% 이득을 보고 팔았으면 다행이에요. 만약에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이게 떨어졌는데 개파락이 나와서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파는 가격이 28,800원 막 이래. 예를 들면 나 29,900원에 샀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개파락이 와가지고 28,800원이에요. 그럼 이때 또 사람이 무슨 실수를 또 하냐면 이때 팔아야 돼요. 이때 내 추세 추정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 되는데 이때는 또 안 파는 게 오히려 좋았을 수도 있는데 막 계속 다음부터 올라갔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랬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더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여기서 또 무슨 실수를 하냐면, 아, 나 29,000원에 샀는데, 나 33,8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28,800원에 팔기 너무 싫은 거예요. 15% 정도의 수익률을 보다가, 마이너스 한 2%에 팔자니, 1%, 2%에 팔자니,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스탑 로스 설정을 잘 해놨죠, 내가. HTS 시스템에 스탑 로스를 잘 설정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거를 디스에이블 해버립니다. 망하는 거죠. 디스에이블 해버려서 이때 안 팔립니다. 근데 다행히 운 좋아서 이렇게 올라가면 다행인데, 대부분 우리한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죠? 내가 디스에이블 해버리면 이 개파락이 온 다음에 개파락 하락이 와서 결국엔 마이너스 한 20%에 팔리죠. 그러면 또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고 심리가 무너져서 다 망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수익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스탑 로스, 결국에 매도는 언제 할 건지를 매도는 언제 할 건지 이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이 책에서는 간단한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나오는데, 스탑 로스 퍼센트를 몇 퍼센트를 할 거냐,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최고가 대비 몇 퍼센트 떨어졌을 때 이거를 팔 거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잘 정하면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잘 정하면 된다. 이 잘 정하는 게 아까 얼마나 어려운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손실을 막으려면 손정 가격은 몇 프로로 하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책에서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전략이 최고의 기대값을 가지냐, 이런 거를 좀 승산을 알아라 라는 얘기를 하죠. 그 승산을 알려면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컴퓨터로 백테스트라는 걸 돌려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손절 가격 어떻게 했죠? 최초 진입의 손절 가격을 5%로 했어요. 스탑 로스는 10%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진입 조건하고 진입 조건 뭐 이런 거를 이제 진입 조건만 있으면 되죠. 뭐 진입 조건 뭐 예를 들면 뭐 전고점을 52주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러면 산다. 이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백테스트를 하는 거죠. 백테스트라는 거는 뭐냐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식의 가격 데이터들. 그걸 가지고 이 전략으로 이익을 얼마를 볼 수 있는지 계산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5%, 10% 했을 때 뭐 승산이 승률이 나오겠죠? 기대값이 뭐 승률이 뭐 한 30% 나오고, 승률은 한 30% 나오고, 기대값은 플러스 기대값을 가진다, 뭐 이렇게 플러스 뭐 10%의 기대값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손절 가격을 10%로 하고, 이건 똑같이 했을 때 진입 조건은 똑같이 했을 때 손절 가격 10%, 스탑 로스 청산은 15%로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승산은 40%로 나오고, 뭐 기대값은 플러스로 나오는데 뭐 이거 얘보다 높다, 뭐 15% 정도 먹을 거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 수치를 정해야 되는 거죠. 수치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수치를 정해서 백테스트라는 결국에 돌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 추세 추정을 하려면 내가 이거를 백테스트를 돌려서 승산을 알아야 돼요. 5%로 하는 게 나은지 10%로 하는 게 나은지, 이 청산은 10%로 하는 게 나은지 15%로 하는 게 나은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모릅니다. 이건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계산기를 내가 일일이 그 수많은 데이터를 계산기를 내가 두들겨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테스트라는 걸 돌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즘 이 책의 저자는 되게 옛날 사람이고요. 옛날 사람이라 컴퓨터가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막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이제 잘 된 케이스고, 요즘 같은 경우는 많죠. 로보 어드바이저 막 이런 거 해가지고 이 최적의 값들을 찾아서 로버트가 이제 뭐 거래를 하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추세 추종을 하려 그러면 이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계산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추세 추종을 하려 그러면 검증된 검증된 기법들을 쓰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추세 추종의 대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세 추종의 대가들이 나는 진입 조건을 이렇게 해. 나는 손절을 이렇게 해. 나는 예를 들면 진입 조건은 52주 신고가가 돌파했을 때 나는 진입을 합니다. 손절 가격은 7% 정도로 하고요. 스탑 로스도 한 8% 정도로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돈을 여태까지 꽤 많이 잘 벌었거든요. 하고 한 투자의 대가들의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내가 굳이 백테스트를 안 해봐도 이 사람 이 그 기존의 대가들이 몸소 이 전략을 증빙해 준 거니까 똑같이 따라할 수 있으면 해도 됩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추세 추종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손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손절, 기계적으로 쫓아가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쫓아갈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추세 추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추세 추종과 가치 투자를 약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